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일 네, 3.1운동 100주년 기념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날인데요. 100주년이라는 기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밖에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어떤 뉴스나 어떤 행사들을 보면 오늘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날씨도 좋고 행사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는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여서 방송 준비하고 있죠. 네. 그래도 어디 안 가세요, 가족들이랑 같이? 예, 방송하고 있습니다. 별별 수다 놓고. 아, 그래요? 그래도 이 3.1운동이라는 네.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렇게 네. 살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많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지 않나. 오늘 나오기 전에 집에 보니까 TV를 틀어놓고 있는데 아내가 와이프가 TV 틀어놓고 있는데 미스터 선샤인 20회가 이렇게 재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데 잠깐 이렇게 오며 가며 보고 있는데 네. 조금 봤는데 막 화가 그래요? 아이 그렇죠. 난 못 봐. 끝에서 못 봐서 그래요? 몰라요. 예, 아무튼 이제 막판에 뭐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막 이제 본격적으로 침탈을 위한 이제 그 부분 나오는데 좀 답답하더라고. 그랬어요? 화가 나서 사실 들어와 버렸어 안 보고. 그렇구나. 아픈 역사야.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안 되는 네. 역사죠. 역사죠. 하지만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역사. 뭐 아프죠. 어쩔 수 없죠. 앞으로는 모르겠다. 자,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별별 수다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고통이나 아픔보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역전선의 고통은 더 작은 걸로. 역전의 대날. 네. 자, 오늘 첫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별별 이슈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시장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역전세난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품까진 전세값 줄줄이 하락, 대출 낀 집주인들은 완전히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보증금 일부 반환을 해줘야 돼서 그 반환에 대한 차액 또는 세입자 보증금을 맞춰주지 못해서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그 비용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집주인들이 감당하는 역전세난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급매매로 매각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였죠. 가족 간의 거래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당산동의 제2아파트가 실제는 역전선언에 고통받았던 소유자가 급매로 매각한 것이었다 라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시장이 슬렁슬렁 이렇게 했는데요. 이 역전선언 일단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그 기사는 네. 좀 너무 자기적이야. 자기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이게 기사에서 십몇억 하는 아파트가 네. 7억 얼마에 팔렸다, 7억대에 팔렸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쓰였잖아요. 네네. 그 정도까지 비싼 아파트는 아니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게 거래된 건 맞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 정도 거의 말하는 그 호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파트 100억 약간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평가들이 많았고요.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원인 자체는 결국 매도인 입장에서 이런 역전세난에 어떻게 내가 대응할 거냐를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좀 시세보다 낮게 판다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에게 보증금 이자. 못 돌려주는 만큼 제가 대신 역월세를 드릴게요를 제안해서 만약에 세입자가 이사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런 거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새 이제 이 역전세난 관련된 기사들에 보면 댓글창들을 읽어보면 팔아야지 역전세 나면 돈 돌려주지도 못할 돈 전세금 받아서 어디다 써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막 그런 임대인들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예전 같았으면 전세금 반환
위한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금융이 풀려 있을 때에는 그런 거 통해서 임대인들이 일단 대출 받아서 보증금 내주고 네. 뭐 다시 임대를 놓는다든가 맞아. 이런 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게 이제 손발이 다 잘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막 이제 그 댓글들 중에 보면 그런 것도 있죠. 그냥 경매로 넘겨라 임차인 집 뺏겨야지 돈 없이 임대 놓을 생각이었으면 임차인 피해 보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해야지. 경매 넘겨 당연한 거다. 뭐 이제 그런 좀 사실 날선 댓글들도 보이고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깝깝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상승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착되는 그러니까 안착된다는 표현은 그렇고 상승이 지속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스트레스가 이제 이렇게 금융을 잠근다거나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돈을 갖다 쓸 수 없는 상황들 만기 연장 안 되고 이런 상황들도 이제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상승장의 중반 이후에는 돈 문제가 되게 크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우리 지금 이 상황도 딱 그거잖아요. 물량 지나치 공급 물량들이 계속 입주를 하면서 역전세 나는 사실 주된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상승장이 시작되면 짓기 시작하고 지은 물량이 시장 안에 본격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전세 가격들이 내려가는 이제 그 순환이 결국 또 이번 텀에도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 역시 공격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자금 마련, 현금 마련이 중요하다. 현금을 지금은. 마련해야 결국 지금 경매로 만약에 넘어가게 돼서 집을 뺏길 수도 있는 표현이 그렇죠. 약간 그렇지만 집을 의도하지 않은 뭐 않게 양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아까 그 사례의 임대인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이게 뭐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주택자였다라고 하면 해당 지역은 영등포구니까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차익에 대해서 중과세 세금까지도 억지로 내야 되는 뭐 이제 그런 경매로 만약에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는 진짜 이런 어떤 상승장의 말미에 가서는 현금 보유를 더 신경 써야 된다. 세입자 보증금 돌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쿨하고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세입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직하면 급매물로 해서 이렇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았을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도 있으실 거고 부동산을 또 많이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해가 된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해관계가 어느 선까지 감정적으로 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높은가에 따라서도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전세권 등기명령이라는 걸 신청을 하죠. 그래서 일단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는 세입자들이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명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작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세입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뭔가 잘 이야기해서 타협해서 뭔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분위기보다 일부 임대인, 임차인 간의 마찰이 법원의 소송으로까지 번져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역전세난 요즘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정부에서는 대출 안 풀어줄까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풀어줄 수 하나 있을 것 같아 안 풀어줄 어쩔 수 왜 물어봐? 안 할 거라고 당연히 알면서. 안 풀어줍니다. 네. 안 풀어줍니다. 네. 혹시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안 풀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언제까지 가죠? 근데 사실 네. 서울의 역전세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별로 왜냐하면 포지션이 그거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 스탠스 자체가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못 돌려주면 경매 넘겨서 민간의 어떤 시장 작용에 따라서 집 파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 많이 내고 파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서울은 아직까지는 서울 수도권은 매매가는 많이 올랐고 전세 가격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있는 건데 실제 이제 문제는 지방이죠. 그렇죠. 지방의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지난 상승장 이후에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면서 매매가도 빠지고 상승장이 지나면서 공급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물량 쌓여 있는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전세도 빠지고 매매도 빠지고 새 아파트가 전세 가격도 빠지고 매매가도 빠지니까 그 동네에 일반 아파트들 기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새 것도 저렇게 싼데 내 것까지 당연히 더 싸지는 그러니까 물건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네. 연쇄 그런 효과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지역에도 정말로 정부가 개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사실은 그쪽을 더 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정부가 움직일까 저기도 정말 안 건드릴까 근데 냅두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서울 수도권도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창원이라든가 경남권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지금의 모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2, 3년, 3, 4년 후에 서울 지역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누적되어서 지속적으로 입주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그 상황에서 상승부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뭐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약에 이번에 지금 경남권에서 정부가 막 지원을 해가지고 구제책을 많이 줬어. 그럼 서울도 그때 가면 또 그렇게 해줄 거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또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더 시장 안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려고 하지 않을까 정부 입장에서. 좀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라는 게 직접적 규제도 있지만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묶으면서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직접 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쪽 시장의 어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으로 인한 부가적인 대출 규제가 두 개가 병행이 됐었거든요. 사실 얘는 그만둔다 하더라도 얘를 풀면 되거든요. 결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하면 되는데 지정할 때도 어렵게 되지만 이게 해제될 때도 엄청나게 어렵게 돼서 이 추가 지정을 우려해야지. 네, 서울 쪽은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근래 지난주에 기사 보면 지난번에 이제 부산 남구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되고 나서 가격이 반짝했다 이제 네.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네. 한편으로는 해운대구는 제외하고 옆에 수영구나 뭐 동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연제구 이런 쪽은 연제구는 지금 해제된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해제에 대한 얘기가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떡밥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은 전혀 얘기가 안 나오죠? 네. 나오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사실 투자자의 움직임들도 네. 뭐 매물 가격 흐름들도 보면 9.13 대책 이후에 출렁였다가 네. 어느 정도 좀 바닥 다지면서 살살 바닥 다지고 있는 모양새가 바닥 다지고 살짝 이런 모양새들이 지역별로 조금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저도 보면 통계를 보는 그쪽에 못 보겠어요. 다 보고 있지. 그래서 시장 상황 충분히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방에서 이제 발생했었던 역전세난의 심각성이 서울로 번져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서울은 뭐 지방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기 시장임에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직 시장 자체가 뭐 이걸로 인해서 크게 뭐 무너지거나 뭐 어떤 큰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하필 세입자 만료 기간이 지금 때라서 그래서 더 어려운 시점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마찰로 인해 많은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끔 조속하게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대화로서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급하게 판다든지 뭐 경매로서 뺏긴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서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돌려줄 수 있는 만큼 또 돌려주고 또 부족한 건 또 이자로도 메꿔주고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부분들을 같이 임대인이 가는 읍소를 게 좋을 해야지 것 뭐.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도 굳이 꼭 이사 안 가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적정하게 그렇죠. 원만하게 원만하게 네. 그런 부분도 해주시면 서로 좀 좋지 않을까. 뭐 네. 각자 상황이 다른 거니까. 네. 그러게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전세나는 대한 이야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헬리오시티 입주가 굉장히 걱정됐었는데 최근에 입주율이 거의 한 60%를 넘어서면서 전세 가격 하락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안정세에 접어들어서 추가적인 하락은 없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일단은 사실 방송 전에 네. 봤는데 일단 3월 1일자 네. 거래된 내용이 뜬 게 있더라고요. 네. 오늘자죠. 네. 뜬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격이 빠지진 않았고 네. 유지? 유지에서 거래는 됐어요. 일단 거기까지는 확인됐는데 진짜 시장에서 추가적인 전세 가격 하락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정지 내지는 반등의 시그널이 시작된 걸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단하기 어려워요. 그게 이제 물량들이 이게 사실 헬리오시티가 원래 지금 얘기되었던 그 정도 낮은 전세 가격에 거래될 집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해. 입주 물량이 동시에 쏟아지니까 다른 지역들도 입주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전세 임대 시장 세일이 입주 시점에 벌어진 거예요. 네네. 2년 뒤면 다시 다 튀어 올라가겠지.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물량에 대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물량이 소진되어서 시장 안에 남아 있을 거냐 안 남아 있을 거냐 정도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이 기사가 입주율 60%다라는 얘기 가지고도 얘기들이 많았어요. 잔금만 납부한 거다. 실제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 불 꺼져 있는 집이 많다. 그런 반론도 있고,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잔금만 먼저 넣는 거지 전세 가격이 아직 회복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 실제 거래된 사례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당신들이 아는 것보다 높은 가격의 거래가 임대 거래가 완료된 집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통계로서 지금 우리가 임대거래 신고를 하더라도 보통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동사무소 그렇죠. 가서 할 때 이제 그 내용이 잡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받으시려는 분들은 먼저 가서 확정일장 받는다고 계약서 가서 그렇죠, 받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아무래도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님 목소리를 들으면 좋은데 중개업소 사장 입장에서는 많이 회복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좋을 거고 이거 아니 아직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가 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막 지금 헬리오시티에서 입주장하려고 들어가셨던 부동산 사장님들 중개업소 사무실 빼고 그런 거는 진짜 레알 트루인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이 헬리오시티 외에 다른 지역들도 보면 살짝 좀 되게 침체되었던 심리는 약간 회복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겁주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올 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전세를 예상했던 가격보다 출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밑으로 한참 출렁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야, 이거는 죽으란 소리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근래 들어서 조금씩 가격이 그러니까 살살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까지 됩니다라는 게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회복되고 있구나. 또 근데 이런 항상 입주장은 옆에 입주 물량이 있고 또는 하면 다시 출렁이면서 다시 꺾이기도 하니까 안심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흐름들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시장 경제라는 게 예측 가능한 선에서 움직여줘야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대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좀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역으로 보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입주율이 60%가 넘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입주지원센터에 키를 찾아간 사람이 60%가 넘었다라는 얘기로도 읽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실제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잔금이 납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돈 있는 사람들이 일단 잔금 다 쳐놓고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인 즉슨 싸게 내려낼 생각은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입주율 60%라는 것 자체가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현재 입주율이 그 정도 됐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가격을 하락 압박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자유로워졌다. 즉 더 이상 빠지는 건 어렵지 않겠냐라고 살짝 예측이 되는 부분이에요. 한편으로는 또 1월부터 미성하고 클로버 아파트에서 1350가구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진주 아파트 1507가구의 재건축 2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진행될 예정이라서 이런 부분이 헬리오시티 입주의 어떤 입주 물량의 적체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다려 오셨던 분들이라면 제 생각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이제 강남권의 좋은 아파트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도 이게 또 괜찮을 있잖아요. 것 같아요. 왜? 개포가 시작해요. 아 맞아. 개포도 그건 시작하고 그건 그래. 강동도 시작해. 그래서 이게 사실 막 그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가격대가 다르게 형성되겠죠. 임대 가격대도 다르게 형성될 거고 강동도 다르게 형성될 건데. 그리고 근데 사실 이제 좀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건 입주율 60% 잔금을 이만큼 60%가 잔금을 냈다는 얘기는 버티면서 임대가격 회복되면 그때 놓겠다. 문제 그렇기 때문에 40%밖에 물건이 안 남은 거니까 이 얘기는 역은즉슨 짱짱하다. 이제 그런 얘기지만 실제로는 이게 입주 지정 기간 안에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또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이사 처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있는 상태가 많이 안 남았는데 이사철 타이밍 놓치잖아요. 네. 그럼 아예 임대 수요 자체가 확 죽지. 확 죽으면서 그 40%, 30%, 20%도 그 20%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엄청 고통받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그 이사철이고 아니고가 일주일이 진짜 확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단순히 앞으로 입주 가격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고만은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해피엔딩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거 우리 소장님 또 사실이에요. 저 또 하나 얘기하자면 그게 나는 경험을 해봐서 아니 그게 평상시에 보통 아파트 40% 남으면 끝났다고 보거든 우리가요. 그런데 문제 뭐냐 여기 헬리오예요. 40% 양이 몇천 세대야. 이게 뭐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들 학교 가구에서 어느 정도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사철 지나고 나서 움직이는 시즌들 약간 이게 엇걸어지면 참 그거 채우기가 쉽지 힘들어서 않죠. 아예 보러 오는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시점들이 생기면서 그 시점에 물건들이 남아 있으면 그때 들고 있는 임대인들이 진짜 고통스러워요. 부동산에 맨날 전화해서 왜 요새는 집 본다는 연락도 안 해요. 맞아. 해봤구나 열심히. 이번 주에는 한 명도 전화가 없네요. 왜 이렇게 귀신같이 연락이 사라져. 그러다 또 한 2, 3주, 3, 4주 지나면 살살 문의 오고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괜히 전화 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좋아질 거야. 아니야.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이 입주 물량 쏟아질 때 첫 입주 임대는 싸게 놔둬 일단 딱 해치우고 2년 마음
마음고생 안 하고 그러니까 2년 정도 그냥 조금 힘들더라도 손해 본다 생각하고 그리고 약간 손해 본다 생각하고 빨리 놓는 게 답인 것 같아. 빨리 넣는 게 답이다. 네. 그렇죠. 네. 나중에 근데 속상해. 나보다 훨씬 높게 논 사람들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 비슷하게 논 사람들 보면 맞아, 속상하긴 맞아. 한데 특히 로얄동 로얄층 가지고 계신 분들이 끝까지 비워놨다가 다 끝나고 6개월쯤 전세 갑자기 빵 나오면 와 거의 뭐 최고까지 뭐. 네 이런 분들 역시 여기서도 자금력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금력이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아무튼 입주율 60% 넘어간 헬리오 아파트가 입주 시장 부동산 시장에 역전세난이라는 거를 조금 막아주고 또 한편으로는 전세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들에 대해 다시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이게 좋은 소식이냐라고 얘기하면 항상 그렇다시피 시장 경제라는 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움직여줘야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에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헬리오시티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아무래도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소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개포동 또 입주 준비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촉각을 곤두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상당히 많이들 하셨어요. 그리고 벌써 새로운 만기가 도래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기존에는 1. 그래서 주택법 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민간 임대주택용, 그다음에 2. 그 밖에 민간 임대주택용이라는 서식이 하나로 양식이 통합이 돼서 2019년 2월 27일부로 공포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9년 2월 27일 이후에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한 새로운 양식인 개정된 양식에다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세금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임대주택 사업자 과태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안 알려지지 않아갖고 지금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들었어요 얘기하면서. 그래요? 서식이 바뀌었구나. 네. 근데 아마 신고하러 가면 요새는 렌트홈에다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서식대로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아마 렌트홈에서 계약을 작성해 주는 게 아니니까. 임대 계약서를 쓸 때 그렇구나. 임대 계약서가 이게 법정 양식이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네. 정한 양식에다 계약서를 써야 되거든. 그러네요. 그게 바뀐 거예요 지금.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과태료 저 아는 분 과태료 맞았거든요. 과태료 커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위반하면 1회 위반, 2회 위반, 회반에 따라 이 위반한 숫자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아파. 되게 아프고 뭐 빼도 박도 안 되고 잘못 하다가 두들겨 맞는 거야. 그 옛날 양식 가지고 갖다 신고했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접수가 돼버리게 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계약서 잘못되셨는데 다시 써오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청에서 그 정도 안 해줄까?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한번 쓰고 나면 불만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보통은요 이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 쓰는 양식에 보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서 그 내용에 맞춰서 채워 넣으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 됐거든요. 문제는 중개사님들이 쓰고 계시는 계약서 양식에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어 지금.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래서 괜히 또 그거 눌렀다가는 역풍을 맞아서 중개사들이 이것도 몰랐냐 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하는 얘기네. 주의를 좀 당부드리려고. 네. 양식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바뀐 거 확인하셔서 임대 사업자 분의 임대 계약을 할 때는 바뀐 양식대로 이게 보통 뭐
지역마다 보통 이제 매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 계약서 같이 관리할 그렇죠. 수 있게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 네. 업체들이 IT 업체들이니까 네. 이런 내용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빠르게 업데이트 안 한 경우에는 그렇죠. 잘못 출력이 돼서 네. 예, 그거 갖고 임대인이 신록했다가 과태료 맞아가지고 너 그렇죠. 이 부동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 이건 서식이라서 안 바뀌었을 텐데 하다가 아차차 이제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으면 이렇게 하라고 중개업소에 안내를 해줘야 돼요.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무슨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개정된 법이 언제 시행되는지 이거를 매번 챙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나라라면 뭘 해줘야 되냐면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왜 또 바뀌는 걸 전부 다 어떻게 그거 대한민국에 바뀌는 법률을 중개업소에 어떻게 다 알아요? 아니 자기가 알아야지. 중개에 필요한 내용이고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내가 관리 감독이 있으니까 그건 구청이니까 그건 구청에서 무리야. 해야 돼. 그건 무리야. 아니야. 어떻게 그걸 다 이거는 억지 아니에요. 왜 억지 아니냐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억지 아니야. 왜냐면은 본인들이 필요할 땐 연락들 다 해요. 그런데 정작 너무 중요한 팔이 내용을 안 해. 그러면 안 되지. 아니야. 안 아무튼 되지. 이거는 이 중개업자 분들께서 무리라도 해야지 뭐.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양식이 바뀌었어요. 양식이 바뀌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중개업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쓰려고 할 때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3월 1일자로 확인 설명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또 바뀌어지게 되냐면 계약 체결한 사람이 임대사업자면 확인해서 민간임대주택인지 뭔지 체크하도록 양식이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건 업데이트가 됐는데 일단 그 내용 확인하시고 이게 임대사업자라 그러면 표지임대차 계약서를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작성해 주시는 센스 거기까지 해주시면 중개업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일단 중개업자가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쌍방거래 하시는 그렇죠. 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이제 과태료 내는 걸로. 그분들도 무조건 이 바뀐 양식에 따라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걸 고려하면 제 생각에는 구청에 만약에 이거 신고하러 가면 구청에서 이거 양식이 바뀌었으니 다시 작성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안내를 해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참 그 얘기 아니라 해줄 수도 있어.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일단 구청에 신고해야 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순서도 그래. 구청에 가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오다를 받았어. 그러면 잘못됐구나 다시 작성해서 다시 구청 가서 세무서 가면 되는데 역으로 세무서 가서 신고했는데 세무서 내는 얘기를 안 해줄 거거든. 그냥 세무서 가서 신고해서 접수가 됐는데 다시 구청 갔더니 계약서가 빠꾸래. 그럼 이제 다시 세무서 가서 계약서 회수하고 다시 작성해서 세무서 다시 신고하고 하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무튼 두 번 일 안 하게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아무래도 계도 기간이고 하니까 좀 봐주지 않을까. 걔도 아니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 시행이 되니까. 바뀌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아몰라. 근데 아무튼 임대사업자가 완전 지뢰밭 같아요. 지뢰들이 되게 많아서 특히 지뢰 피해가면서 이렇게 잘 걸어가는 게 힘들어. 근래 이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주임사 뭐 이제 그 바뀐 시행령 바뀐 개정 법률 관련해서 해석 관련해 분분해서 문제 이슈가 있었던 것도 지난주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바뀐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추후에 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재계약을 하는 다음번에 계약을 할 때 5% 증액이 가능한가 5% 이상 증액도 문제가 있나 없나에 대한 해석 가지고 명쾌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그게 되게 지난주에 시끌시끌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예, 그거는 이제 상관없다. 그러니까 임대차를 그러니까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계약하게 되는 건부터 이제
그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연 5% 증액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회신 나온 사례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있다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집을 이제 명도를 하게 되면 네.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입주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임대를 놓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을 통산해서 임대 기간을 채우면 네. 이제 조세제한 특례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돼요. 그렇죠. 법령에 이 기간을 통산해서 채우게 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받아지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사업 그러니까 이 법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내용 명문화된 내용이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국토부에서 회신한 내용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은 그렇게 그 사업을 통해서 임대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면 과태료는 안 낸다. 과태료는 안 낸다 정도까지 해석은 있었는데 한편으로 이번에 튀어나온 게 뭐냐면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서는 다시 임대를 놓더라도 조특법에 따른 소득세법에 따른 혜택은 다 못 받는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하고 다른 해석에 대한 이 그 부분을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저도 딱 터지고 나서 보니까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분당이나 일산 등과 같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아니, 힘들어진다는 표현은 거기에 이제 그쪽에 폭탄이다. 임대 사업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제 혜택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되게 악재다. 이제 이런 기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내용을 보고서 아, 정말 그런가? 왜냐하면 저는 올해 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공부를 좀 하려고 관련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자료들을 정리를 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런 거냐 이제 국세청에 나 질의를 했어요. 온라인 질의를 했더니 그건 또 온라인 질의가 안 된대요. 회신이 왔는데 온라인 질의가 안 그거는 된대? 아직 이제까지 회신례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질의하세요라고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출력 또 서면 질의는 양식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출력까지 다 해놨는데 이제 3일절이라 다음 주에 보내려고. 이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만들어지면. 근데 아무튼 이 임대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등해서 다 복잡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사업 전문가가 앞으로 새롭게 각광받는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래서 저희도 그거 관련돼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강소님 짚어주셨습니다. 자,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해서 임대사업자 사업제도에 대한 어떤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들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아무쪼록 임대사업을 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2017년, 2018년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소장님? 3일째 이제 만세 운동하러 가셔야죠. 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출근하기 전에 태극기 걸고 나왔습니다. 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편안한 한 주 되시고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니까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러면서 너무 실내에 계시지 마시고요. 따뜻한 봄의 기운도 한번 받아보시면 기분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